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이슈 첫 번째 보시죠.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팔고 아모레퍼시픽 사라.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월가의 속내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트럼프 트레이딩이 본격화되면서 보고서에서 이 아시아 특정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라면서 이 관심 IT 섹터 내 종목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TSMC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소비재 분야인 아모레퍼시픽을 새롭게 추가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손여로 팀장님 의견 여쭐게요. 네, 반도체 이야기여서 우리 전문가님부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에요. 일단은 딱 제목 봤을 때 저는 외국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시죠. 리포트를 맹신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리포트를 이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도 좀 면밀히 보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랑 TSMC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재를 사자 이러면은 전 동의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랑 TSMC를 제거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사자 이거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분들께서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막 메릴 린치라든가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거래 창구가 나타나면은 좀 이렇게 막 욕을 하십니다. 아유 저런 단타쟁이들 이러시면서도 손으로는 매도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 읽었을 때 나의 기분과 대응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투자 주체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수급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기관 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 순매수는 일단 가수급상으로 외국인 순매수 찍히고 있는데 이건 정산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세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반도체 일단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제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반도체를 그만 사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종종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GPU가 AI 서버를 위한 GPU를 만들고 있고 어떤 관세나 이 미 대선 리스크 없거나 이랬으면은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미 대선 이슈가 나오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특히 뭐 TSMC나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는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퇴하면서 다른 후보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 결과 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될지 아니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근데 제가 유심히 뉴스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그 트럼프 대선 후보가 유리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투자분들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랑 반도체 이야기 드릴 때 저는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게 한 3-4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서 매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약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많게는 한 절반 정도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량 매도하기보다 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손실권이시면은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신 다음에, 이제 이번 주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주도 실적 발표 있고, 이제 엔비디아 또 한 달 뒤에 이제 실적 발표할 거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는 게 맞고, SK하이닉스는 12개월 선행포가, 주가가 예전에 24만 원 할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원대 되니까 12개월 선행포가 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퍼가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주가가 떨어진 것 대비해서 퍼가 더 떨어졌다는 거는 아직 증권계통의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피크란 단어도 안 나왔고, 뭐 엔비디아 실적 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 관세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쉽지만,
그런 것도 이제 투자분들 투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돼요. 뭐 전력 설비, 화장품 이런 쪽도 기간 조정을 한 1주 반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설비는 아직은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화장품은 빠른 종목은 이제 VT 같은 경우 빠른 종목은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실리콘투나 뭐 IPM-SC 이런 종목들은 한 3일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ODM 기업,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종목들 수급을 찍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저는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랑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고 장비 투자 이어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 실적 향상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은 제가 VT랑 인구루드 랩이랑 IPM-SC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이제 그 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우리 투자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실 만한 종목이 없을까 판단했을 때는 클리오랑 마녀공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색조 화장품 기업인데 클리오는 꽤 유명하고 마녀공장도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세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VT, 인구루드랩, IPM-SC에 비해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성 완전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평가되는 그 화장품 두 종목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일호 팀장님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딱 찍으면 약간 좀 제가 욕을 먹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수급이 그렇게 밀리니까 조금씩 줄이면서 삼성전자 하다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이게 그 뉴스가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흔히 지라시방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 중국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인터넷 링크까지 달면서 언론사 이름 달고 나온 뉴스가 없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근소하게 수급은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 관리하다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조정 마치고 실적 시즌 되면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또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는데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8조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을 보고 다시 결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서 이렇게 제거라고 이슈가 나오고 대신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했더니 어제 이 효과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이 8.8%, SK 하이닉스는 2% 마이너스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방위비 늘려주고 보조금 받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반도체 섹터 또 내리니까 또 이제 네, 끝났다. 뭐 여러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좋지 않게 봤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내리니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주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좀 해온 거고 저는 뭐 뷰를 제가 바꾸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한 8% 정도밖에 안 빠졌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나 빠졌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TSMC 보니까 12% 정도 빠졌어요. 둘이 같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데 뭐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조금 좋지 못했어요. 지난주부터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오더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주 섹터가 좀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특히나 미장을 좀 성장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니까 뭐 미장 보면 거의 다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너무 과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하락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퍼가 엄청나게 낮아요. 엔비디아 지금 뭐 60, 70 가는데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뭐 20도 안 되거든요. 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없었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작고 대신에 SK하이닉스는 TSMC, 엔비디아 연합군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빠지는 느낌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고 이제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이죠. 그쪽이 이제 이어받을 것 같은데, 대선 전까지는 계속 중국 대리기를 해야 됩니다. 예,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해리스는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밝힐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저사양 칩,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까지도 이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타격이 좀 있는데, 어제 반등을 좀 했죠,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가 윤곽이 잡히다 보니까 미국장에서도 어떤 대선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술주가 좀 반등을 했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장 저희 계속 보는데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 두 성장주 주요 섹터잖아요. 우리 전기차하고 반도체인데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을 보시는 분 제가 다 그래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성장성 3분기, 4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좋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퀀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이슈가 커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는. 그래서 HBM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더 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기관하고 외인이 모두 팝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수급주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오늘은 좀 그 기대감에 장 초반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 아침에 갭 뜨면 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외인하고 기관이 또 지금 현 선물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수급주, 특히 이제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좀 이제 다시 지금 부담이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 sek터를 좀 보셔야 돼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바로 대안 섹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소비재 섹터가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전혀 상관없이 소비재 섹터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니까 화장품 같은 거 내려오면 보시라고 했는데 화장품 계속 이번 주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좀 아무래도 대표주니까 넣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대선의 어떤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지금 영향받는 게 2차 전지랑 반도체예요. 이제 주도주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지금 차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화장품 쪽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지금 주요 기업 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아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내릴 때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포트 저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재,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말고 다른 거 뭐 집어넣냐 보니까 태국의 이제 세븐일레븐 비슷한 CPO라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편의점 관련해서 GS 우리 리테일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 이제 여행 오면은 이제 예전에 CJ 올리브영 갔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무슨 바나나 우유랑 뭐라 섞어서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어떤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얼음컵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쪽 그 여행 쪽 관련해서 그 편의점 관련주 같은 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안 보는 섹터인데,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신저가 나는 종목이 많은데 지금 편의점 여행 얘기하셔가지고 최근에 모두 투어가 신저가였는데 이쪽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한 쪽도 조금 하락하는 종목도 보이고 있고 소외되어 있긴 한데요. GS 리테일 동향도 체크해보면서 화장품주 가운데 탑픽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아모레퍼시픽 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K조선 미 함정 MRO 공략 본격화. 네, 우리나라 양대 조선기업 HD, 현대, 하나오션 모두 미국 해군 함정 유지 정비 보수 그 MRO 사업에 진출하는 청신호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2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데 손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 네, 저는 이 뉴스를 약간 한 달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조선이 약 3, 4월부터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미국의 방산 관련으로 핵 잠수함이라든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행동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 규모는 한 20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양사가 모두 이 함정 정비를 위한 사전 인증 요건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는 미국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한 거고, 지금 나온 뉴스는
이제 확보를 할 건데 그에 따른 사전 첫 번째 단계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SRA라고 해가지고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함정 정비 협약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시간 22일에 체결했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9일에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뉴스를 꾸준하게 읽어봤는데 아직 뭐 입찰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면 조금 더 누가 될지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업력이랑 좀 기술력이랑 이런 인증 요건을 획득한 게 HD 현대 쪽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HD 현대 쪽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HD 현대가 땄을 때는 HD 현대 중공업이 이제 어떤 문서 체결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실질적인 하나오션의 업무를 진행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수급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입각했을 때 오늘 강한 종목이 강세 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 중공업이 강하든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나 하나오션이 강해야 되는데 정작 삼성중공업이 오늘 제일 강하죠. 그 다음에 HD 현대 미포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랑 하나오션 순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MRO 뉴스가 나왔으니까 나는 MRO 이 진짜 찐 수혜주를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 저는 H현대 마린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선 섹터 전반에 대한 토픽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H단국 조선해양이랑 태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 추이랑 이미 보여준 실적이랑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면은 가장 탑은 역시 H단국 조선해양입니다. 그 다음이 H현대 미포고 절대적인 수치도 물론 H한국 조선해양, H현대 미포, 삼성,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순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율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따낸 매출로 보더라도 1등부터 4등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H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 12개월 선행포도 H한국 조선해양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12개월 선행포가 약 17에서 25 정도가 되는데 H한국 조선해양만 10이기 때문에 제일 저평가를 갖고 있다. 근데 주가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H한국 조선해양을 10%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한 3에서 5% 정도는 지금 담가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변동성 강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기자재 쪽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자재 쪽에서는 뭐 하나의 엔진이랑 뭐 H현대 마린 솔루션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동폭이 5% 이상 나왔고 이 기자재 중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제일 큰 종목이 성광밴드랑 태광이거든요. 근데 이 태광 같은 경우가 좀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정부 정책 수혜주 좋아합니다. 이 태광이 이제 본점 소재지도 경상도 쪽이고 이 대왕고래 수주의 어떤 그 수주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태광, 밸류에이션, 수급,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모멘텀까지, 가시적 모멘텀까지 덧붙여서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님, K조선의 미국 함정 MRO 시장 공략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뭐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습이고 조선 섹터는 매일 제가 뉴스를 체크하는데 매일 나와요. 예, 특히 뭐 오늘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MRO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랑 이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향후 이제 5년 동안 미국의 이제 해군이 규정한 이제 함정에 대해서 이제 MRO 사업 입찰에 이제 공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되게 좋은 이슈인데 하나오션이 좀 움직이지 않고 하나계열, 하나엔진이 오늘 가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추세 좋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조선 쪽은. 하반기까지 좋다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80조에 이르는데 미국만 20조예요. 그래서
뭐 필리조선소도 이제 한화 시스템하고 같이 한화가 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 쪽도 괜찮을 거예요. 한화오션도 이제 키 맞추기 앞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의견이 동일해요. HD 현대 쪽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기술력이 좀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 최초의 이제 이지스함, 그리고 이제 이지스 구추함 6척 중에서 5척을 이제 국내에서도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HD 현대 계열 보시면 좋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게 중간 제조사인데 다들 모르시는 게 HD 현대예요. HD 현대는 HD 한국조선해양 어떤 지분도 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 지분도 갖고 있는데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으로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얘기 드린 게 화장품 잘 갈 때 CJ 얘기 드려서 급등 나왔고 두산도 뭐 로봇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봐야 된다는데 두산도 급등이 나왔고 SK 스퀘어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도 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지금 HD 현대 봅니다. 그래서 지주사들도 뭐 우리 밸류업 관련 쪽도 있고 또 현대 계열이 또 주주 친화적 정책도 좀 이슈가 좀 많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HD 현대 정도까지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이렇게 쭉 보시면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서부터 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전해주고 계시는 업종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기대감 몰리고 있는 K조선에 대해서 탑픽 꼽아봤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는 HD 현대,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꼽아주셨네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 사용. 일론 머스크가 또 기대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네, 확실히 좀 주가가 과대 낙폭이 됐고 테슬라가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약간 이 기대감에 좀 훈풍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로봇 섹터는 매매 관점으로 아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냐면은 2023년 상반기에는 믿고 투자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흑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2023년 하반기부터는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감이 멀어지면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지고 이탈하면서 더더욱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 뉴스는 저번 달 중순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꽤나 이 지연 뉴스가 빨리 나왔어요. 이제 테슬라에서 뭐 전기차, 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뭐 전기차 판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주가가 반등하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강하게 강세를 보여줬다가 테슬라가 기간 조절을 거쳤던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시가 약 1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보인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 나왔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우리 테슬라 공장 기가 팩토리부터 보급을 한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외부에다 판매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 이 부분 봤을 때는 당장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개발이 1년 정도 지연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맹신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매매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빠져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테슬라가 주가 잘 가는데 약간 머스크 CEO는 되게 기대감을 많이 주고 어떤 납기나 이런 거를 좀 시켜준 적이 많이 없다. 이런 정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해가지고 네. 매수는 할 수 있다. 왜? 기술적 위치 괜찮고 수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5개 한해서 몇몇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략을 보겠지만 실적 가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야기했던 목표치나 뭐 그런 판매 전망치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크기 때문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관심주로는 약간 대장주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왔고요. SPG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SPG가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해당 종목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약 주 단위로 수익 관점으로 끊어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핫픽으로 SPG. 꼽아주시고 SPG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또 바닥을 잡았는지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제가 요 기사를 예전에도 나온 기사였는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요 기사 내용이 지난 4월 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보다 좀 그때 이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출시 일정보다는 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말대로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말보다. 그래서 시장은 좀 반신반의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어떤 뭐 어제 테슬라 어떤 상승 이슈도 좀 이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으나 오늘 움직임이 좀 저조합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해당 어떤 이슈가 있는데 뭐 움직임이 좀 좋지 않으면 제가 격퇴마련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종목은 LIG 넥스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아니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PG로 볼 수 있는데 움직임이 너무 좋지 못해요. 예, 오늘도 지금 반응이 좀 없고 삼성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로봇도 어떤 강한 테마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AI가 탑재가 돼서. 근데 지금 당장은 추세가 좋은 거는 로봇주들이 좀 빈약하니까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쪽이에요. 군사용 로봇 쪽인데 최근에 지금 현대로템도 오늘 지금 2분기 실적 이슈로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좀 신고가 찍는 것 같은데, 방산 겹테마 있고, 그 다음에 천공투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겹테마 있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신다면 LIG 넥스원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내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까지도 2026년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단 이 일정 자체가 미뤄졌다는 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관심주까지 꼽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에 대한 전략 바라보겠습니다.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